오셨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 강의 받고 토론하는 시간에 내일 예비후보 등록할 사진 찍고 왔습니다. 제가 내일 최초로 등록을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그냥 뛰는 겁니다. 달리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지역위원장님들 또 운영위원들 또 대의원들도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니까 정말 마음 뿌듯한 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가운데는 우리 저 광주가 좀 자신이 없나 봐. 박수도 안 치고. 많은 분들이 오늘 공유를 했겠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 한가운데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저와 정의당에게 특별한 사명이 부여된 대선이다. 또 우리 정의당에게 주류정당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열린 선거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이자 동시에 지방선거이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의당의 미래가 달려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도 달려있다.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진보정치 실패의 역사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또 5당 체제 하에서 협소해진 정치 공간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우리를 늘 짓눌러 왔던 그런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프레임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위축돼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런 전망을 우리 당원들과 함께하고 또 33,000 심상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썰전이 엊그저께 이 프로그램 이전에 방영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썰전을 성사시키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유시민 당원이 애 많이 썼습니다. 우리 공보단장 그리고 우리 최혜선 수석대변인이 애 많이 썼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썰전은 물론 이례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이번 대선이야말로 1,600만 촛불을 켠 시민들이 묻지마 정권교체로 끝낼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앞으로도 또 화면에서 사라지면 또 뭐 지지율이 출렁거리겠지만 이번 썰전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바라보는 대선, 과거처럼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렇게 정권교체면 끝이다. 정권교체만 하더라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할 시민들 아니다. 이런 확신이 드셨을 겁니다.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시죠? 예. 저는 과감한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수도 없이 그동안에 많은 촛불을 들었고 그때마다 정치 변화를 원했지만 강고한 기득권 정치 체제는 쉽사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촛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바닥 민심에서는 그 변화의 열망이 차곡차곡 쌓여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5개월 동안에 촛불을 보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촛불을 우리는 촛불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런 60년 만에 최초로 60년의 헌정 질서 속에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런 정도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라면, 그렇다면 적어도 가시적인 정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비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국민들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단단함, 우리를 높이 세우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시민들이 우리를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짧은 정치 경험이지만 스스로 확신도 없는 그런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게 눈을 돌리는 유권자는 없습니다. 얼마나 단단한가, 얼마나 책임이 높은가, 이것을 보고 그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검증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우리 그 탄핵 과정에서 우리 자신 열심히 했고 누구라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장항준 감독, 우리 당에 입당한 분 얘기를 빌리자면, 장항준 감독이 어느 날 입당을 했다고, 이름이 독특하니까 저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른 당에 계셨던 분인데 탈당을 하고 우리 당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정의당에 들어오실 생각을 했냐. 자기가 촛불이 아니라 탄핵 국면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정말 감탄사가 나왔다. 정의당 당원들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야당들 사이에 중심 잡고 탄핵 소치 이끄는데 정말 정의당 박수 쳐줘야 된다. 아마 이번 기회에 정의당 지지율이 확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당 지지율이 너무 안 오르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러면 민주주의 안 되지. 그래서 자기라도 빨리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탈당해서 가입을 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떤 좌절감 같은 걸 느꼈지만 우리의 실천을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다 저금해 두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없는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왕에 뚫린 다른 길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면 그 자체로 우리는 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촛불 시민이 원하는 그 시대정신, 그것이 바로 나고 우리 정의당이라는 확고한 신념, 그리고 국민들의 과감한 변화의 열망,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당사자가 바로 우리라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저는 승리의 전망, 승리의 목표를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준비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의 목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다 모아서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과제로 생각하는 시대정신이 뭐냐? 그것은 전적으로 촛불의 시대정신하고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60년 적폐청산을 할 과감한 개혁정부 만들어야 된다. 만들겠다. 그래서 인간 존중,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감한 사회경제 개혁하겠다. 또 탈핵 평화 추구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공동체 만들겠다. 그게 바로 촛불이 원하는 시대정신입니다. 그 시대적 요구야말로 우리 정의당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이유 아닙니까? 두 번째, 이번 대선 목표 무엇이냐? 정의당의 집권입니다. 아, 우리 후보만 혼자 지금 펑펑 날르고 있구나. 후보만 지금 붕붕 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정의당 6석 가지고, 작은 정당 가지고 준비됐나? 진짜 집권 준비됐나? 할 수 있나? 여섯 석의 작은 의석 가지고 단독 집권 어렵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감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지금 집권 능력을 가장 갖춘 정당 민주당이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꼭 진보주의자가 아니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야당 연립정부 구성하자. 그 얘기 왜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뭐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까? 심상정이 문재인보다 못합니까? 저는 시민들은 오히려 훨씬 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역할하실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두 자릿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자릿수. 이 두 자릿수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최소 두 자릿수에서 집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정의당의 집권의 의지를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저는 그때서 비로소 두 자릿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죄 지은 것처럼, 뭔가 우리가 국민들을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없어 하면 거기서부터 지는 겁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심상정 대통령으로 하고 야당들 연립정부 구성하는 것이 시대 정신에도 가장 부합하고 우리 국민들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구도 아니냐? 그 얘기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정의당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3, 4년이 한국 정치가 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선거법 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정의당과 민주당의 구도를 성사시켜내면 우리 정의당은 이제 주류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 적어도 우리 뜻이 100%는 아니라도 우리 정의당의 전망을 열어낼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다. 선거법 바뀌면 그 제도 공간을 활용하는 대로 우리 상상력이 한정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 우리 비전 이걸 가지고 충분히 정계 개편도 가능합니다. 개헌에서 국회 권한이 커지는 개헌이 이루어지면 우리 국민들 좋은 정당,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겁니다. 제1당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상상력 안 하십니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후보가 되더니 썰전 한번 갔다 나오더니 너무 혼자 막 달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의당을 시작하면서 당대표를 하면서 반드시 이뤄야 될 목표이자 꿈으로 늘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그 기회가 왔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전략은 뭐냐? 우리 정의당을 진보 주류정당으로
주류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왼손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 다음부터 얘기를 잘 듣으세요. 우리가 가장 주력해야 될 분들은 누구냐? 샤이 진보 유권자들을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호명해야 합니다.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고 민주당의 한계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어쩔 수 없이 비판적 지지를 해왔던 분들, 지난 10년 보수 정권의 나라가 쑥대밭이 돼서 이번에도 일단 정권 교체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계신 그런 우리 샤이 진보파, 이 샤이 진보파들에 대한 호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을 불러내야 됩니다. 토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좀 더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선이냐 논의해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비판적 지지로 빼앗겼던 샤이 진보파들을 확실하게 정의당을 찍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이번 정의당의 대선 승리 첫 번째 원칙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수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동계에도 있고 또 시민사회계에도 있고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분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열망하는 분들, 그런 분들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왜 정의당을 찍어야 되는지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제가 썰전에서 이미 그 전략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분들, 또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 또 진보적인 어떤 바람을 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견인해 와야 합니다. 왜? 그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 후보는 우리 정의당의 심상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이 그분들의 꿈이 더 온전히 더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정의로운 복지국가 열망하는 보통 시민들 불러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다수 아니겠습니까? 다수를 만들어야 집권도 가능하고 두 자릿수도 가능한 겁니다. 정의당은 소수지만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 비전,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 땅에 다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시켜 내야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몇 년 동안 이미 누적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노동계, 시민사회계 관계, 우리부터 마음 비우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대화하고 설득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다 마음이 섰을 겁니다. 심상정은 개인 심상정이 아닙니다. 이 심상정에는 수십 년 동안 진보 정치의 외기를 개척해왔던 수많은 분들의 DNA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33,000 당원들의 열정과 신념, 꿈이 담겨 있습니다. 심상정은 우리 정의당입니다. 이것을 국가의 공공재로 만드는 그런 싸움을 이번 대선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우리 당원이라는 이유로, 당원이기 때문에 또 지역위원장들이시기 때문에 이 심상정의 n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상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심상정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고 또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지역구에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고 여러분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뛰셔야 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고 이길 수 있는 구도를 여러분들이 심상정 이름을 가지고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심상정 정의당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선거, 정의당을 위한 선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 전략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17대 국회의원하고 18대 때 지역구에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지몬미라고 해서 이 국회에서 제일 의정활동도 잘하고 했는데 지역에 가서 떨어져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지역 주민들도 미안했습니다. 그 절대 잊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그 다음에 2년 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제가 현역 의원도 아닌데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에게 그 미안함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란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심상정의 이름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상정이 진짜 대통령 맡겨도 돼. 그런 정도 판단을 했고 또 정말 이 수많은 심상정들이 너무나 모범적으로 훌륭하게 헌신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자체대로 내년 선거에 여러분들의 성과가 될 것이고 우리 기대보다 혹시라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미안한 마음을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에게 갚을 겁니다. 그게 제가 국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유권자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파를 합시다. 우리가 지도에 없는 길을 뚫고 있는데 저는 고지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부터 앞으로 썰전이 한 두세 번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예능 프로는 이제 끝났습니다. 선거 전에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고독한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33,000명이 이제는 심상정으로 뛴다면 그 가시적인 결과는 4월 초에 각 당 후보들이 한 명씩 정해졌을 때 가시화될 겁니다. 바로 내일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저와 우리 당원들에게 또 정의당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따가 뒤풀이 자리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